네, 이제 이분을 실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실 때 우리 한국아메이의 최고의 예우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한국아메이 수석 다이아몬드 이지현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너시트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 ABO 이지현 인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것 같아요. 2,000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2,000분의 목소리가 아니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 2,000분의 소중한 1시간, 2,000시간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내용 나눠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리더님들. 정말 말로만 듣던 저에겐 너무너무 큰 핀이시고 정말 마음이 어렵고 먼 거리에 계신 이 장인수 리더님 그룹에 정말 초대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우리 차세대 우리 희망 장미 리더님도 오늘 이렇게 반겨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거 같나요? 네. 아메이 잘하게 생겼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점을 보셨는데 지연이는 어디로 시집 가냐면 모든 사람이 아는 기업으로 간다는 거야. 맞나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가 안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셨어요. 제가 아메이 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메이를 30년 한 집에 안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리더님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더 욕심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직 교육만이 성공의 길이다 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성공시대, KBS에서 하던 성공시대를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좀 더 욕심이 나서 이제 제가 미국까지 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오빠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오빠. 이 오빠가 들리는 소문에 다단계 황태자라는 소문이 막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오빠의 명성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 오빠가 들어가는 수업은 A가 나오는 수업이야. 그래서 이 오빠가 학점을 이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10명이 같이 수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고 점수 잘 나오고 선생님 좋은 맛집을 찾으러 다니는 정말 유명한 오빠여서 유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데 장학금까지 받던 그런 유명한 오빠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빠의 부모님이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제가 알았고 그 당시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스에 제이유라는 다단계가 망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오너가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막 이게 뉴스에 제가 유학생인데도 막 떴어요. 근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이 오빠가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오빠 요즘 왜 학교 안 와요? 아버지가 오셨어. 저는 그 당시에 엄청난 편견이 있었어요. 실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그냥 다단계라는 산업 업종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다단계 제품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강한 그쵸? 이미지일까요? 근데 실은 같은 제품인데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달라 보죠.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같은 제품인데 같은 사업이고 굉장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그림, 자, 4개다, 막대기 4개다 하시는 분. 막 다 옆에 사람들 아니지, 3개다. 3.5는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레스토랑 후기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맛있대요. 근데 평점을 또 보면 어떤 사람은 절대 가지 말래. 리더님들은 보통 이런 레스토랑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스타일일까요? 아닐까요? 왜? 어떤 분들은 아니야 사람들이 안 좋대잖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서 직접 먹어봐야지 알지 라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메이란 맛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제 의지로 갔던 건 아니고요, 실은 저 오빠가 저에게 밥을 먹자 했어요. 당연히 데이트 신청인 줄 알았죠. 밥을 먹은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다운 자리에 처음 왔을 적에 그 당시 어디 앉았냐면 맨 끝에. 자, 맨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흔들어 주실까요? 예, 소리 한번 내주세요. 예, 살아 있습니다. 저분들 중에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미팅을 가고, 미국에서 또 미팅을 가고, 또 미팅을 가고 하면서 이게 진짜 맛집일까 아닐까를 계속 검증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떨 때는 너무 장시간, 미국은 이틀, 2박 3일을 미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맨 뒤에 앉아서 많이 졸기도 했고, 나중엔 학교 숙제를 갖고 와서 학교 숙제까지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엄청 큰 랠리, 이런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런 미국의 랠리까지도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듣고 결국 이거는 진짜 맛집이다, 사업적으로 드디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순히 여기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선택을 하고 확신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확신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미국 컨벤션이었어요. 라스베가스였고, 모두가 숨죽이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세션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미국의 가족, 이분은 3세대가 모두 아메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당시 덱스트 예거라는 분이 이 가족분들이 굉장히 큰 성취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미국에서 현금을, 달러를 밀면서 보디가드랑 가지고 나와서 이분들한테 현금을 주는 거예요. 저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환율로 치면 57억에 해당되는 돈을 일시불로 받는 걸 봤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네, 말로는 잘 안 믿어지시죠. 그 당시엔 저는 앉아 있었는데도 안 믿어졌어요. 쇼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하필 그 오빠 이름이 주 씨여가지고 제가 많은 오해를 했던 주 모모님, 그분이 그럼 미국에 그 당시에 왜 오셨냐? 파운더스 카운슬이 그 당시 저희 학교 근처에 이 미국에서 열렸던 거예요. 이 리조트가 얼마나 아름답고 비싸고 감히 유학생으로 가볼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곳인데, 여기서 몇 박 며칠을 파티를 하고 가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남편이 됐지만 당시 그 오빠가 여기에 저를 또 불러서 이 장소를 막 보여주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곤 했습니다. 오늘 아주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알려줬던 오빠의 모습이에요. 신뢰가 가시나요? 네. 정말 저기 아메이 뉴트리 농장인데 저 뉴트리 연구소에서 자꾸 데이트를 했어요. 오빠가 어쨌든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뭐 정말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생들끼리는 상부상조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농장으로 좀 와서 도와줘. 그래서 내가 농장에 뭐 도와줄 게 있어? 그러면 그 오빠가 다니던 그 교회 집사님들을 다 데리고 저렇게 뉴트리한테 견학을 가는 거예요. 저보고 통역하래요. 이런 역할. 또 어떤 날은 너 요리 잘하니? 그래서 아니 설거지는 잘해요. 그러니까 잠깐 빨리 와봐. 저한테 미션이 가스불로 찹쌀 케이크 굽기. 리더님들 인덕션은 쉬운데 찹쌀 케이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당시에 뭐 중국집 사장님도 계셨고 교회 집사님들 다 오신 거예요. 난다 긴다 하는 어떤 분은 내가 뭐 진짜 뭐 사랑의 교회 엄청 장금이래요. 저분들을 앉혀놓고 저 오빠 요리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떨렸고 결국 제가 찹쌀 케이크를 홀라당 새까맣게 태운 거예요. 뭐 이런 실수를 하면서 그치만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날은 뭐 파티를 하는데 밥 먹으러 오래요. 밥 먹으러 갔더니 온갖 애들을 집에 다 불러서 처음에 약간 개인가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아티스트를 전 제품을 사가지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 저걸 어쩌라는 건지 저렇게 많이 사서 뭐 저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또 미국에서 뭐 이스프링을 왜 저럴까? 이스프링을 갈러 어디 자꾸 가요. 본인이 설치해줘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했지만 그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맞나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처럼 이 미팅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면 어떤 상태에 일어나면요. 관점은 변했어요. 아메이가 좋은 기업인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듣고 뭐 5번, 10번 듣고 머리로 이게 굉장히 형평성 있고 윤리적인 분배 방식이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오빠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끔 해봤죠. 남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그렇지만 정말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미국이라는 그 시스템 미팅에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정말 내가 해보겠다고 액션을 나오기까지 굉장히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액션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접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놈의 아메이라는 걸 한번 그러면 제대로 해볼까? 다른 분들은 뭐 20만 원을 벌기 위해 아메이를 했어요. 뭐 아니면 뭐 아이의 학원비를 위해서 아메이를 했어요. 뭐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제가 너무 오랫동안 들어온 거를 드디어 좀 액션으로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만큼 머리가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행동은 없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전쟁에서 장군이 그렇죠? 이제 적이 막 쳐들어와요. 이제 장군이 이제 싸워야 돼. 근데 장군이 왕에게 묻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죠? 저들은 왜 우리에게 침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까? 이러다가 모두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액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젊은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막 질문이 심오하기가 뭐 궁금한 거 뭐라 했더니 한 100가지가 막 넘는 심오한 철학까지 나와요. 근데 막상 아메이는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저기 보시면 스크린이 종이에요. 제가 종이를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상황이 열악한데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콜드 컨택이라는 걸 또 해보는데 실은 실패했어요. 서울역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는 척하면서 제2의 사업을 찾고 부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아미를 설문조사를 필터링을 통해 알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서울역에 가니까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정말 말 한마디를 못했고요. 또 영화관에도 갔어요. 영화관에도 가서 영화가 12시쯤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치울 때 혼자잖아요, 주로. 그럼 또 거기 가서 암 얘기하고 싶은데
나오지가 않아, 나오지가. 그렇지만 지인들한테는 차라리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콜드 컨택하라고 막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국민대학교 기숙사까지 가서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 사람들을 시작으로 그 친구들에게 막 사업을 알리면서 제가 처음으로 SP라는 거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잠실 나루역에 저희가 아메이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첫 겨울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주용성 리더랑 저랑 결혼 전이었어요. 제가 이런 미팅장에 와 보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많아 보이셨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젠 Y 프로젝트라는 걸 제안했어요. 여러분들이 업라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업라인도. 그래서 저희 한국의 업라인도 제가 뭐 사업이라도 뭐 제대로 하다 와야 되는데 뭘 자꾸 뭐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럼 발표해봐. 이래서 다이아몬드회에서 제가 발표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잘 가. 이렇게 해서 주용선 리더랑 저랑 우리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에 분개해서 우리끼리 미팅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아메이를 배워서 그렇지 모르지만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냥 저희가 미팅을 만들면 되고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젊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기에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실은 제가 뉴핀도 아닌데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 그렇죠? 하지만 제가 여기 여러분들, 시너스트 여러분들 사업을 또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하신 분들. 제가 오디오로만 듣던 분들 다 여기 앉아 계셔서 오늘 실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떨리고 특히 또 장인수 탑리더님 앞에서 한다니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아메이 사업을 잘한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메이 비전을 저는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전을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지금까지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상한 형태의 아메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무게는 책임이다. 그 당시 저는 기회비용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20대 후반에 이제 취업 시장에 가장 가치가 높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치잖아요. 그것들이 저한테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친구들 같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서울대를 15명이 갔어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생 때 같이 유학을 해서 저보다 학점이 가장 낮던 친구들도 한국에 돌아와서 미트 디트를 다 보면서 치과 의사가 다 된 상황이었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대기업에 가는 친구들도 있었죠. 또 너무 뛰어나서 뭐 나사에 들어간 오빠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메이라는 걸 선택할 때 저희 부모님이 어유 잘했어 이랬을까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이런 중대한 시기에 아메이를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네. 오늘 약간 진심이 늘어나는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극대노를 하셨죠. 그 반대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과 아메이를 한 사람. 근데 이 세대 분들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지금 안 좋아요. 그렇죠? 정말 가족의 반대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가족끼리 사업을 하는 거가 얼마나 소중하고 흔치 않은 일인지 정말 감사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반대에 무릅쓰고 결국 미쳤었나 봐요. 3월 11일에 결혼을 합니다.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안 오시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근데 저 나름대로 FC 리더님도 정말 어마어마한 리더님이시잖아요. 근데
뭐 신경전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나 싶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아니야 남편이 아니고 아메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합니다. 카를 융이라는 엄청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고집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어리석은 많은 일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았다면 내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제 30대를 넘어서 제가 올해 40이에요. 40이 되면서 그 당시 부모님이 저한테 쏟았던 교육비와 또 유학 비용이 쉽지 않은 돈이었다는 걸 이제 성인이 돼서 느끼는 거예요. 어리석었죠. 둘 다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제가 FC 리더님 중에 의사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의사인 분을 잡고 여쭤봤어요. 리더님, 제가 꿈이 뭐냐면 전 세계를 여행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정말 제 삶의 자유를 찾는 거예요. 의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의사랑 아메를 같이 할까요? 아니면 아메만 할까요? 그 FC 리더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바보 아니야. 아메일 그냥 하면 되지. 왜 의사라고 아메일 하냐? 그래서 최근에 만나는데 기억이 안 나신대요. 네. 어쨌든 저는 그분 의견과 저의 고집으로 인해서 저는 아메이와 결혼을 성취했고 이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꿈꾸던 삶 그리고 내 안에서 진짜 원하던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더라도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걸어온 길이랑 다르더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제가 그 당시 엄청 용감한 여자였던 거야. 그 아까 스폰서의 얼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오빠를 믿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4월부터 3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4월부터 미팅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어차피 일이 벌어졌고 다행히 부모님은 결혼에 오셔서 결혼식에 지금 행복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최근에 아메 여행도 다녀오셨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메 미팅에 오신 적도 있어요. 근데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동안에 미국 기업이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을 도와줬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렸구나. 그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머리가 갑자기 단발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러 갔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반대했던 거고 저희 엄마는 저희 주용석 남편을 너무 좋아했어요, 실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거기 미용실에 이제 혼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 앉아서 우리 딸이 시집을 진짜 잘 갔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 미용실 헤어 원장님들이 어디로 가셨는데요? 그랬더니 아메이로 갔잖아. 아메이로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청담동이었거든요. 그 아메이 원장님이 저한테 아메이 하시는 분이랑 결혼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메이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실은 사업에 좀 관심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가기 전에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일부러 그 미용실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신부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할 게 없어. 머리를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잘라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저렇게 단발인 거예요. 그때 그 이제 머리를 자르는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 있으세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 후에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 앞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글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심장 박동 소리가 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후원을 하는 건데? 뭐 제품 전달을 해봤지만 후원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도 한 명씩 두 명씩 그 당시 이제 부산이었는데요. 와 지금 생각하면 저도 무서워요. 2013년도에 제가 부산 아메이에 젊은 사람들 50명을 모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점장님이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게 한 명이 소개했는데 50명을 모은 거예요. 아메이 참 잘했겠죠 저. 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한 방에 신규 50명을 넣고 단 한 번의 기회에 제가 저 프로틴 쉐이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50명의 집 앞에서 전화를 다시 해서 그분들에게 사업 설명하기 위해 기다리는데 단 한 명도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처참하게 실패를 했지만 저는 그냥 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또 부산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 미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찾고 싶었어요. 그 당시 칵테일 메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걸로 아미 제품으로 술을 만들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술 먹는다 하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별의별 레시피들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고 그해 10월에 플래티늄을 드디어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때 박수를 한번. 네. 정말 무섭게도 임신까지 했어요. 너무 무섭죠, 여자의 삶이. 네. 저희 엄마 아빠 많이 속상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많이 봐주셨어요. 보통의 아미 하시는 시어머니들이 저기 손자 손녀 봐주신다 안 봐주신다? 네, 보고 싶다 하시는데 한 10분 보세요. 뭐 저희 친정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가 아니 그렇게 공부시켜서 유학시켜서 시집 보내서 또 아기를 봐주면서도 저를 끊임없이 정말 응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애를 저기다 놓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자꾸.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친정 오빠가 왔는데 친오빠도 굉장히 우리 아이를 많이 봐줬죠. 그래서 정말 엄마가 바쁠 때는 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당시 목동에 살고 있었는데 분당까지 유모차를 끌고 3번을 환승해서 100일짜리 된 아기를 겨울에 데리고 미국에서 유학했던 후배를 만나러 간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 더블 X를 전달을 했던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이런 삶이 펼쳐질 거라 상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아이를 봐줘야 되는 거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와서 정말 저희 어머니도 뭔가 하고 싶으셨던 게 노후에 있으셨을 텐데 제 아이를 봐주고 엄마의 시간을 대체해서 제가 그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막상 사람들이 안 나오거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긴 했죠. 당일 취소 당하지 않는 방법.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많은 당일 취소를 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제 업보입니다. 제가 아메이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당일 취소하기로 유명한 친구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또 이게 저녁 8시인데 또 애기 그쵸 데리고 다니고 또 요리 수업하고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엄마라면 저 뜨거운 냄비 옆에 저 아이를 놀 리가 없잖아요. 미쳤죠. 저 튀기라도 하면. 저는 그 당시에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정말 미친 엄마였어요. 아메이를 하는데 미친 엄마. 또 이렇게 미팅을 하고. 근데 저는 제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제가 잘 할 때 그 결과가 좋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남과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른 분들도 어린아이 뭐 그까짓 게 뭐 육아보다 사업이 더 먼저지 하면서 다 같이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 파트너들과 우리 같이 뛰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죄책감.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이 우선이. 또 남편이 반대하는 경우.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주변에서 정말 많이 해소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오면서 약간 가슴이 짱했던 게 저 밖에 보니까 또 어린아이들이 복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막 자고 있고.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 미팅에 룰이 있었습니다. 개와 애는 금지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라는 건 정말 재밌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미팅은 뭐하냐면 외국인들 이렇게 오늘 어머님들 많은 분들이 모일 때 옆에다 외국인 영어 쿠킹 클래스를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미팅을 들을 동안 애들이 그냥 핸드폰 보는 게 아니고 뭔가 퀄리티 있는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나중엔 잼보리 선생님도 부르고 해서
적어도 엄마들이 여기 왔을 때 죄책감을 좀 덜어주기 위한 방법을 많이 모색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어머님들이 이제 이걸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유명해져서 미팅에 안 들어오시고 우리 애기 영어 잘 배우나 관심사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해 보려고 했고 저 애기는 참고로 저희 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를 통해서도 해결을 해보고 저희 애기가 저 마케팅 플랜과 또 저희 창업자 파운더 사진 앞에서 늘 미팅장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 때부터. 지금은 이제 많이 컸어요.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책상 위에 놓고 뭐 바디키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정도로도 전달할 수 있구나라고 깨달은 게 정말 바디키인데 바디키 전달하는 동안 또 저렇게 저 친구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12년이 지나도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제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강한 엄마.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 죄책감과 달리 우리 아이는 저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한테 엄마는 언제 FC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더 강력한 딸이 나와서 굉장히 힘든데 다이아몬드를 성취하면서 그 과정도 저희 아기에게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은 이제 3세대예요. 저희가 2세대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C 리더님들 너무 건강하시죠, 그렇죠? 상속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전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네. 뭐 어떨 때 서운할 때 니들은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지 하는데 안 돌아가세요. 지금 나이를 역행해서 우리 남편의 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저는 이 사업의 중간 매개자라고 생각해요. 전 메신저입니다. 제 다음 세대 우리 아이에게 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싱가포르 아메이가 저를 초대해 준 적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모든 싱가포르 ABO가 모인 자리에 저를 너무 감사하게도 초대해 주셨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저를 초대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2세대라서 2세대 핀을 성취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말 겁 없이도 싱가포르 아메이 요청을 했어요. 약간 좀 프로페셔널하진 않지만 저희 애기 데리고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비즈니스 클래스에 모든 걸 3인으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가 수천 명의 싱가포르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걸 4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안 떠나고 본 거예요. 그러더니 내려왔더니 엄마 영어 잘못됐다. 발음이 그게 뭐냐 하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죠. 최근에 이 크루즈도 갔다 왔잖아요. 크루즈에 부모가 다이아몬드 이상이면 자녀를 데려갈 수 있잖아요. 중학생 이상을. 그래서 야 니네 엄마 뭐하냐 도대체. 뭔 여행을 넌 그렇게 다녀. 그랬더니 얘가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메이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아메이가 뭔지 알까 모를까? 모르니까 뭐 영어로 자기들끼리 얘기했으니까 어떤 의사소통이 일어난 건지 모르지만 아쿠아리움을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아쿠아리움 오너로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이 사진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네. 아무튼 저희 아이는 아메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며느리로서 아메이 사업을 시어머니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3번 정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을 하려면 우리 스폰서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만나줘. 정말 좋은 분들이야. 그랬더니 내 시어머니도 만나기 싫은데 네 시어머니 내가 왜 만나? 이 소리를 진짜로 샤우팅을 통해 3번을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야 좋아.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너 참 진실성이 없다. 너 진정성이 없어. 막 이래요.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편견이 있죠. 저에 대해서. 또 제가 시집을 처음에 왔을 적에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시스템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시어머니로 보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100명의 시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하는 뭘 잘못할 수가 없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압박과 또 아메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사람들은 약간 살짝 어떨 땐 가치를 낮춰서 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성과를 빨리 낼 수 있었던 건 진짜 빠르는 차에 타잖아요. 여러분들이 페라리를 탔다고요. 포르쉐를 탔잖아요. 목적지 외에 스쳐 지나가는 노이즈와 배경들은 실제로 보이지가 않아. 근데 내가 목표 없이 멈춰 있으면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죠. 저는 사업을 열심히 성취한 기간이 있고 또 그 핀을 유지한 기간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성취한 기간에는 그 어떤 노이즈도 스트레스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정말 간절하게 꿈꿨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로그인을 하면 내 LOS에 몇 명이 보이잖아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계속 들어가 봐요. 몇 명 됐을까? 사업 설명처럼 되고 있을까? 그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상상해 보는 거, 플래닝을 하면서 내가 저 핀을 정말 달성할 수 있을까? 결론은 해내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정신없이 몰입해서 해냈고 그래서 항상 머리가 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제가 청담동 원장님을 후원해서 그분이 플래티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또 메이크업 분들이 저를 항상 서포트 해주러 왔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 불쌍하다고 머리를 안 빗고 다니네. 우리가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요리를 열심히 잘해서 저희가 진짜로 행복했던 그 순간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성취를 합니다. 그 당시 제 느낌이에요. 육아와 아메이와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지만 어쨌든 간절하게 달성했는데 그냥 달성한 게 아니고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5레그 중에 3레그를 Q12을 보내면서 실은 4번째까지 Q6를 해서 거의 다이아몬드 구조를 갖춘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했다면 묻혀 지나갈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핀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젊은 사람 또 2세대로서 이런 에메랄드 성취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게스트 연락도 오고 또 전 세계 CFO 분들이 아메 CFO 분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제가 점점 이 기회를 다른 젊은 사람들과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2세대 분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2세대 분들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보통은 이런 자리에 오면 엄마가 이제 나갈 때 비교를 합니다. 으이그 너도 좀 해봐. 막. 오늘 그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2세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너도 좀 해봐라고 할 때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우리 2세대 분들이 사회적 편견이 있어요. 뭔가 누리고 있고 그냥 반쯤은 얻어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법적으로 사망에 이르러야지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보너스를 나눠주는 업라인이나 1세대 분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하면 제발 기사로 신문으로 내주십시오. 저희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2세대 분들이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 와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진짜 이로 바꿀 수 없는 가치의 일들을 해줘요. 팀워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핀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강한 미션이 한 가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과 주재호 박사님, 저희 시아버님 LOS 이하의 어떤 젊은 사람이든지 2세대라면 다 올 수 있는 미팅을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어떨 때는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도 부르고요. 어떨 때는 하도 안 오니까 레이싱카 모델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폭발적인 인기였어요. 나중에 아미의 직원분들도 와서 구경하시고. 근데 저런 스포츠카 모델을 부르는 거랑 아미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고 저는 사업을 결심했는데 엘빈 토플러가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21세기 문맹은 글을 읽거나 글을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글자를 못 배워서 문맹인 게 아니래요.
새로운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할 때 진짜 문맹이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학교에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배운 걸 다 내려놓고 아메이 언어로 아메이 사업으로 다시 다 배워야 했는데 거기서도 이 시기에 이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성취해 나가려고 했고 그게 제 힘으로 안 될 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스트들을 계속 제가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 친분으로 불렀어요. 저희 집에서 재워주고, 그렇죠? 모시러 나가고, 의존하는 사람 없냐? 의존하는 사람 없어. 내가 초대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친분으로 밀어쳐서 정말 많은 세계적인 게스트를 불렀고 이번에도 실은 저희 그룹에 니노이 리더님이 이제 3번째 와요. 근데 이번엔 저희가 30명을 초대했어요. 큐 다이아몬드 들어간 리더들과 함께 30명 와라. 그 대신 조건은 내가 재워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계속 큰 미팅을 주최하는 정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려고 하면서 제가 34살에 U35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한테 굉장한 의미였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제가 큰 그룹에 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솔직히 수석 다이아몬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 자신에서 이 핀이 저한테 얼마나 큰 핀인지 정말 말을 이룰 수 없었던 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부모님의 서포트가 없다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 내가 어떤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한 아픔을 정말 직타로 느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군가 나를 응원해 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응원하지 않을 때, 그치만 나는 확신이 있을 때, 나는 이거라고 믿는 거를 정말 내 가슴으로 느낄 때 그걸 진짜로 내가 증명해낸다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2015년, 16년, 17년 제 꿈대로, 처음에 제 꿈이 뭐였어요? 전 세계 여행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행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그 최근의 일이에요. 정말 저도 써놓고 믿기지 않더라고요. 2024년부터 제 2025년까지 저렇게 많은 나라를 여행한 줄 몰랐어요. 대부분 아메이 ASL 또는 아메이 게스트 스피치 해외 리더님들의 초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너 사업은 하고 있냐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여행을 했고, 그때 저는 반드시 저희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솔직히 이제 여행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특히 우리 파트너분들이 스폰서님 어디 계세요? 이럴 때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아메이를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아메이는 우리의 꿈을 이뤄주는 버스고, 그 버스에서 내려서 내가 정확하게 세운 목표 지점에 내려서 내가 내 삶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젊은 분들 아메이 성공해서 많이 여행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 계속 미팅에 앉아 있어야지 어딜 여행에 가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아메이 1세대 분들의 모토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아메이. 하지만 저는 이런 아메이라면 감히 2세대 분들한테 권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위해서 우리 2세대 분들 어렸을 때 엄마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2세대가 또 바쁘면 또 우리 3세대도 또 엄마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세대별로 엄마가 없이 바쁜 사업입니까? 저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리더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제가 오늘 오기 위해 이걸 봤더니 대한항공 탑승 횟수가 125회더라고요. 정말 저희 가족은 밀리언 마일러 클럽이에요. 근데 제가 여행한 72 여행 중에 90%가 부모님을 따라간 여행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아메이로 내 이름으로 간 여행이라는 게 정말 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그냥 오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달라. 아메이에서 성공하면 젊은 사람들이 저도 아메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뭔가를 보여달라. 그래서요, 제가 이제 1월부터 보여드릴 건데 1월은 제가 대만에서 영리더 그룹들과 여행도 하고 미팅도 하고요. 또
2월은 제가 이 태국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신데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그치만 다이아몬드로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초대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젊은 분들이랑 나누고, 또 5월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그쵸? 누가 계세요? 옆에 김일도 리더님이 계시네요. 감히 FC 리더님들 계신데 제가 어떻게 원격결에 퍼스트를 타고 스위스에 가게 됐어요. 이건 저희 시부모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여행이고, 그 스위스에 가서 이 많은 파운더스 카운슬 리더님들 앞에서 제가 그동안 사업해온 걸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당시 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뺀 모두가 FC인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리더님들. 뭐 버스를 타더라도요, 버스에 탄 모두가 FC야, 나만 빼고. 이 외톨이가 돼서 가끔은 그 버스에 앉아있다 보면 혹시 나도 FC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꿈을 꾸거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적에 제가 마음속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미팅을 초대받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여기 시너스트에 제발 한 명의 FC가 나올 수 있게. 왜냐하면 한 명의 FC라는 건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FC 갈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일 것 같다. 와,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네, 정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명의 부자가 나오면요,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작은 꿈을 통해서 특히 그걸 아메이로 이뤄갈 때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FC 리더님들 덕분에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스위스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또 6월은 어때요? 6월은 본사에서 정말 영광스럽지만 전 직원 앞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전 아메이 매장, 전 공장에서 제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자리를 하고, 또 6월은 저희 가족이 카자흐스탄에 게스트 스피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비전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애기는 카자흐스탄에 가지 않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공항에 저랑 이제 어쨌든 바래다 주면서 나와 있었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너 따라가고 싶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게 네, 이랬더니 그 자리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FC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대한항공이 아니어서 마일리지를 쓸 수도 없어요. 정말 시아버님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돈을 막 팍팍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주재호 박사님도 게스트 스피치를 초대받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게스트 스피치를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한 클래스를 타고 갔는데 공항에 이제 뭐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만 나가는 게이트가 있어요. 그 VIP 게이트로 이렇게 나갔더니 그 그룹의 모든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한국 깃발을 들고 손을 흔드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대통령 와도 이렇게 안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순간을 제 딸과 함께 한다고. 우리 3세대 함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한테 미안해서 못해. 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버렸던 꿈들 있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어머님들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으세요? 네. 자녀 누가 보고 있죠? 뭐 막 목소리가 작아지셔. 주로 여자분들이 오셔서 남자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때 한 사람의 성공은 실은 모든 사람의 희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해서 정말 저는 이런 경험을 하시라고. 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이 카자흐스탄 리더님은 FC 리더님이에요. 제가 어떻게 따님을 사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2세대 분들 엄마 아빠가 무섭다는 분들 있으세요? 카자흐스탄은 이 1세대 FC분이 국가대표 복싱 선수였어요. 그래서 너네 어떻게 아메를 하게 됐어 그랬더니 아빠가 밥 먹고 밑에 자꾸 내려가자 한대요. 너무 무서운 일이야. 집 밑에 이렇게 복싱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에릭한테 이제 사회생활이죠. 자기를 쳐보라고. 세게 쳐보래요. 사회생활. 진짜 치면. 과연 세게 쳤을까요? 네, 저희 남편 생각보다 소심합니다. 세게 치지 않았고, 스위트룸을 저희 시부모님 따로, 저희 부부 따로, 그래서 두 게스트가 동등하게 초대됐다는 걸 굉장히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또 갔더니 이제 저희 딸 앞에서 그 당시 7,000명입니다. 7,000명의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 복싱 선수셨기 때문에 랠리도 UFC 스타일로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7,000명이 함호성을 지르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또 카자흐스탄 문화상 이 무대에는 거긴 특이하게 남성분들만 올라가신대요. 우리 한국이랑 다르죠. 네. 근데 아주 유일하게 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따님, 두 번째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또 스피치를 하는 이런 기회가 있고, 그거에 이어서 뭐 끊이지 않죠. 이게 제 1년에 아직 7월까지밖에 안 왔어요. 우리는 어디 나가세요? 네. 정말 이번에 초대받은 데는 뭐냐면 정말 중요해요. 아메이가 그냥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게, 뭐 내 생각엔 나만 뭔가 달성한 것 같고 나만 아메이에서 특별한 것 같지만, 우리 아메이 글로벌에 어마어마한 선배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분은 태국 FC 리더님인데요. 제가 발견한 건 이 리더님이랑 저랑 같은 학교에, 같은 과에, 같은 실험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1960년대래요. 그래서 아주 옛날이었죠. 근데 같은 사무실에서 아메이를 한 사람이 2명이 나온 거예요. 유명한 랩실이겠죠. 저분이 나랑 동문인데 또 얘기하다가 과가 같네. 아유, 내 후배네.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이 리더님은 FC를 성취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기업 4만 명의 기업 CEO셨어요. 근데 독신으로 지금까지 독신이세요. 싱글이세요. FC를 성취해서 지금까지 정말 오랜 히스토리를 가진 FC 리더님인데 물려줄 사람이 없대요. 아쉬워, 그렇죠? 그래서 조카를 4명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FC 여행에 데리고 오세요.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열심히 사는 덕분에 이제 또 저희 국제학교에 보냅니다.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졸업식에 쓴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마법이 이 안에 있다. 이 유명한, 한국말로 해서 잘 안 와닿죠? 영어로 좀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해리포터 저자가 쓴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세상, 내 안의 매직은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의 메시지인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리포터를 좋아하는데, 저 FC 리더님이 이제 30주년, 뭐 40주년 기념이 됐을 때 태국 FC에서 해리포터 사파를 직접 그린 그 사람을 불러서 아마그램을 해리포터처럼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마그램이 나오자마자, 출간되자마자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걸 3권 정도를 킵해 놓으셨다가 저에게, 그리고 저희 딸에게 줬어요.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요? 네, 정말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싱글 리더님은 아직도 굉장히 모험심이 강해서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올해 78세인가 그러세요. 저 굉장히 걱정됩니다. 근데도 자기의 모험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이제 미팅을 하고 아메를 열심히 한 덕분에 로버트 기요사키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 리더님이 굉장히 아미를 좋아하신다고 정말 큰 컨벤션에서 정말 많은 신규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 보험업, 타 다단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컨벤션에 왔는데, 오직 아메이만이 정말 대단한 네트워크 방식이고 자기는 정말 이 사업을 추천하고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멋있죠? 네. 그리고 이제 10월에 와서 이렇게 오늘처럼 제가
전국에 있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취자들 앞에서 또 좋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은 글로벌 잡지의 한국 대표로 또 이렇게 파이터 프로틴과 함께 제가 나가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FC 리더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남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 80대 된 FC 리더님이 이 앞에 앉아서 2박 3일 동안 미팅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화장실 안 가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팀워크 이거밖에 없대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놀고. 정말 모든 미팅을 들으면서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님의 소원이 있어요. 저희를 초대한 이유. 런던에서 자기 아들과 딸이 의사예요. 이미 아버지는 의사셨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제발 아메이의 비전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런던에서 제가 왔을 때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아메이의 2세대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네. 누군가 FC가 되고도 소원이 그 2세대들이 앉아 있는 게 소원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옆에 그냥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등 한번 두들겨 주세요.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 이제 제가 SP 됐을 때 사진인데 한 사람의 성공이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리더가 나올 때 우리가 다 같이 양육하듯이 공동 육하듯이 그 모두의 힘으로 한 리더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성공은 우리 팀 전체의 성공이고 또 전체 한국 아메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뉴핀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 지금 시간 오반됐죠? 맞아요? 네. 뒤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더 준비됐지만 앞으로 우리 멋진 장미 리더님이 FC 여행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여기 오신 신규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지나가면서라도 덕분에 아메이 비전 봤어요 라고 하시면 저는 오늘 이 대구까지 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핀 리더님들 큰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너스트 리더님들 올해 좋은 기운 가득 받아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